자, 공감과 관련해 가지고서 두세 개의 관련된 단어를 두세 개 들어. 관련된 단어, 우리는 흔히 요즘에 유행하는 거야. 연관 검색 들어봤어? 연관어라 그러지. 연관어 사례. 두 개에서 세 개를 들고 그대에 그렇게 해서 이 공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라.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에서 공감하거나 하지 못한 사례. 그래서 experience, non-experience 거기에 대한 사례, 예시 들고 그 다음에 그 경험에서 깨달은 것을 그 다음에 자,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들어가 주세요. 네. 공감이란 단어가 최근에 유행입니다. 네. 그래서 공감력이 풍부한 사람, 공감과 관련되는 그와 같은 연관어 관련된 단어는 많이 있습니다. 저 혼자는 공감과 관련된 그와 같은 연관어 관련된 단어의 사례를 두세 개를 들고 이 사례를 통해서 추상적 개념인 공감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고 공감을 했던 그와 같은 사례, 공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를 통해서 지원자가 배우고 느낀 점, 깨달은 점 얘기해 주세요. 조금 아쉬웠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네. 공감과 관련된 연관으로서 사회적 공감,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가 뭐였지? 문화적 공감. 또 하나가? 공감대. 공감대 맞네. 이와 같은 단어들이 연상이 됩니다. 사회적, 문화적 공감이라든지 공감대라고 표현되어질 때 여기서 이 공감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래도 개념을 설명을 해줬어요. 공감의 개념의 특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공감이란 게 무엇이냐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죠. 이런 연관어가 있어. 자, 그러면은 공감이란 무엇인가요? 그 개념의 특성이 포괄적으로 많은 걸 안고 있는 거지 공감의 뜻은 얘기 안 해줬잖아. 그러면 이제 개념 설명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we feeling, 같이 느끼는 거 이렇게 사전적 개념보다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감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저는 공감의 개념을 문화적 공감 개념으로서 그 정의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란, 다시 한번, 저는 공감의 개념을 사회적 공감, 문화적 공감, 공감대라는 연관어를 통해서 그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제 기준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공감은 사회의 각각의 각 구성원들이 일정한 유형, 패턴이죠.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서 생활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와 같은 유형화된 방식이 문화입니다. 다시 한번. 네, 저는 사회적 공감, 문화적 공감, 공감대 기준으로 공감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공감 개념의 특성은 포괄적인데 제가 생각하는 공감이란 사회 각각의 구성원들의 유형화된 그와 같은 행동, 사고, 그리고 방식, 이것이 문화이고 이 사회 속에서의 문화적인 행동, 유형화된 문화적인 행동에 있어서 일체감을 느끼는 것, 동일한 반응을 느끼는 것, 이것이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것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성원들 속에 나타날 때 저는 이것을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어요. 아니면은 좀 더 간단하게 하면은 사회적 공감, 문화적 공감, 공감대 차원에서 저는 그 개념 자체가 매우 포괄적인데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유형화된 방식인 문화 속에서 정체성, 동질성을 느끼는 것, 이것이 공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의 문화활동에 공감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례로서는 유학 초기에 문화 차이로 인해서 공감을 못했습니다. 이게 사례가 있잖아.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 저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학력을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주변 구성원들은 대부분 함께 있고 또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하고 또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주된 공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처음에 학습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화 차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주변 친구들이 그저 항상 활동 위주로 그와 같이 학교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차이를 느꼈고, 제가 유학을 왔던 목적 달성 자체가 매우 희석화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상당히 그네들의 그와 같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저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는 영국 사회에 적응을 했고, 그리고 학교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는 공부를 통해서 입시를 준비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학교의 어근 자체, 스쿨이라는 어근 자체가 놀다, 즐기다, 스콜라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고, 영국의 대학이야말로 이미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 중세서부터 존재했었고, 이와 같이 형성된 수백 년간의 결과라는 부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에 접근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고, 저는 저의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가졌던 학습 경험과 영국의 그와 같은 팀 스터디를 이해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감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국대 한의대에서 저는 제가 갖는 글로벌 경험과 그리고 한의학이 갖는 그와 같은 지역적 특성, 이것을 결합해서 한의학의 세계화를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가 한의학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단은 개념을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개념을 설명한 게 아니라 개념의 특성이 포괄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라. 그러니까 영국 유학 자체가 너는 사례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영국 유학 자체에서 문화 차이로 공감 못했던 거, 문화 차이를 극복해서 공감했던 거.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거보다는 뭐다? 좀 더 스퍼시픽하게. 그래서 그 부분 걸 해줬으면은 좋아요. 그래도 아까 처음에 답변한 정도까지만 해도 훨씬 좋죠. 그 정도 답변하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특히 이과 수험생들 수학과학만 잘하지 면접 못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 그러나 방심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웬만큼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탑 10% 아니면 전체 면접 1등을 하겠다 이 생각 가지고 해야 돼.